코인을 그러면 어떻게 얼마나 말아먹으신 거예요? 코인에 매몰되어 있었던 제 자신이 있었죠 좀. 그때 2주를 아예 잠을 못 잤어요. 근데 아직 키는 저를 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뭘 하지? 내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다가 부업으로 삼고 있던 그때 온라인 사업. 지금 보면은 3개월 만에 1억을 냈다고 했어요. 네. 그거에 대한 약간의 비법이 있을까요? 비법은 화이팅! 비법은 이게 사실 다 알려진 내용이지만 거기서 조금 더 틀어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큰 범주에서 보면 건강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왜 사람들이 수요가 있는가, 건기식을 찾으시는 분들에 대한 수요층, 모여져 있는 어떤 그 카페들이나 집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커뮤니티들이. 그런 거를 좀 찾는 데 집중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즉 침투 바이럴 작업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뭐 건강기능식품을 좀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카페나 그렇죠. 뭐 그런 커뮤니티들을 들어가가지고 바이럴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제가 중요하게 봤던 게 뭐냐면 이제 결핍의 농도인 거죠. 질병을 앓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질병을 약에 의존하는 것도 좀 필요하겠지만 전문의약품이 아닌 사람들이 플라시보 효과든 아니면 개선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건기식이나 건강식품에 대한 니즈가 질병,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뭐 당뇨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혈행관리나 이렇게 좀 그분들이 말하는 용어,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럼 당뇨라고 질병명만 검색을 해도 네이버, 뷰탭에 블로그랑 카페랑 두 개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그럼 상위에 떨어져 있는 그 카페들, 특정 키워드의 상위에 노출되어 있는 그 카페들에 들어가서 가입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쓰고 있는 그런 특정 질병 키워드들이나 생활 라이프 패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한 달 동안 녹아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어느 정도 그리고 돈이 벌리면 사실 이걸 좀 무서워해서는 안 되는 게 마케팅 비용을 좀 과감하게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야 선순환 구조가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거는 네. 마케팅은 그렇게 지금 요새는 또 다른 방법이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한다 쳐도 상품의 본질이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본질이 좋아야죠. 그럼 그 상품을 소싱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소싱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정 브랜드사들이 되게 많아요. 최근 전략을 말씀드리자고 하면 본인만의 단독 브랜드를 론칭하시는 업체들이 많아요. 근데 마케팅 능력이 없는데 뭐 어디 그냥 셀러 매치나 아니면 쿠팡, 네이버 같은 데에다 올려놨어도 한 1페이지 언더에 있는, 내가 보니까 이 상품 원료들이 좀 괜찮아요. 근데 처음 보는 브랜드이기도 하고 네이버에 뭐 그리고 쿠팡에 검색해보니까 이 업체가 고작 한두 개 정도밖에 상품 론칭을 안 했어요. 그때 이제 그런 업체들한테 차라리 접근을 하는 거죠. 즉 이미 기존에 1페이지 하단에 있어도 원료의 소구 포인트, 메인 키워드의 함량이 어느 정도 좀 있다, 좀 높은 함량을 가지고 있는 상품이다라고 하면 그 상품 저희가 소싱해가지고 이제 마케팅 능력에서 좀 중요해지긴 합니다. 어느 정도만 있으면 돼요 사실은. 함량은 비슷하지만 브랜드 파워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소싱 받아가지고, 근데 소구 포인트가 좀 있어야 돼요. 그걸 서칭하는 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당연히. 그러니까 소싱하는 데는 단순 B2B 도메모를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직접적 다이렉팅으로 좀 소싱을 하는 경우도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것만 어느 정도 맞으면 이제 계속해서 침투 작업을, 카페도 들어가야 되고 블로그도 들어가야 되고 지식인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들어가면은 이분이랑 저랑 1차 벤더 사이가 되는 거죠. 그럼 이분들은 저한테 공급가 계속 낮게 줘요. 네. 이게 위탁의 방법인 거고요. 좋으면은 제가 이제 사입해가지고 사입 단가 뭐 일부라도 조금 한 3-4%라도 좀 적게 떼올 수 있다면 저희 마진 구조는 그만큼 개선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플러스 분명히 이 단계로 오신 분들은 제조까지 넘어가기를 희망하세요. 제조까지 희망을 하니까 이제 제조에서는 더 큰 마진폭을 제가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케팅도 더 공격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저는 대량 등록 이런 거 저랑 결이 맞진 않습니다. 저는 한 상품을 좀 속된 말로 조지자. 그러면 나중에 더 커져요. 지금 그 브랜딩 작업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대표님께서는 만약에 완전 초보 시절로 돌아간다면 그러면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실지 네. 예, 그거를 알아볼 텐데 네. 여기 지금 그 싸야 되잖아요. 여기서 싸서 나가는 거예요? 아니요. 일부 상품이 저희가 지금 재고가 부족해서 네. 로켓크로스에 넣었던 상품을 일부 반출시켜가지고 저희가 일부 지금 보내야 되는 것들만 여기서 하고 대부분은 3PL에서 네. 다 진행하고 나갑니다.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 사무 직원분들이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예. 네. 일부 상품만 지금 포장을 노가다 시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도 같이 했었다가 예. 지금 다 3PL로 다 옮겨버렸습니다. 조금만 그렇게 하시는구나. 예. 여기 작업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그럼 네. 우리가 장소를 옮겨서 네네. 여기 또 공유 오피스 개념인 거예요? 아니면 그냥 사무실이에요? 아니요. 일반 단독 독립 사무실이기 때문에 네네. 저 회의실을 쓰려면 뭐 예약을 해야 되더라고요. 공짜예요? 공짜인데 뭐 다 월세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회의실로 네. 가서 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바로 가실까요? 그래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뽁뽁이랑 가져와요.
이게 직원분들도 같이 저랑 이렇게 막 네. 옮겼으면 좋았는데 네. 근데 이제 기존 사무실에 아직 짐이 좀 많이 남아 있어요. 아직 이사 중이시구나. 네. 그래서 렉도 거기 좀 있고 뭐 상자랑 뽁뽁이랑 다 있는데 네. 제가 혼자 이렇게 막 들고 오다가 좀 놓쳤습니다. 하나하나 다 신경 쓰는 게 대표의 삶이죠. 여기 앉아서 한번 자세한 얘기 나눠볼까요? 그러면 완전 초보자 입장에서 처음 초보자들이 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란 말이에요. 네. 국내 건기식에 대한 정보는 많지는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네. 진짜 내가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지. 가장 기초 단계는 당연하겠지만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내겠죠. 네. 건강 기능식품을 판매를 희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스토어나 이제 뭐 쿠팡 같은 데에서 건기식을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 영업 신고증 요게 있어야 되니까 한국 건강기능관리협회에서 비즈 센터라고 교육센터가 따로 있어요. 네. 이제 뭐 검색만 하셔도 나오니까 거기서 교육 수료하셔가지고 영업신고증을 이제 발급받으러 본인들의 자치구 위생과에 가셔가지고 네. 일단 영업신고증을 받으셔야겠죠. 그게 있으면 일단 판매가 가능합니다. 저도 건강기능식품 교육 허가에 대한 거를 연재를 해놨어요. 여기 있는데 예, 연재를 해놨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런 제가 질문을 많이 받아요. 사업자의 네. 업종 업태에 네. 건기식 관련된 걸 넣어야 되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네, 어차피 도소매 업으로 되어 있고 어차피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업태는 이제 도소매로 하고 종목은 그냥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네, 요걸로만 되어 있어도 결국 이 사람이 건기식을 판매한다는 건 영업신고증 기준으로 공무원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네. 영업신고증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이수를 해줘야 되는 보수교육. 네, 보수교육만 좀 이행을 해주시면 되고 네, 아. 그렇게만 하시면 이미 사전 세팅은 되어 있는 거죠. 그럼 그걸 가지고 네이버나 판매자 권한 신청하는 게 있잖아요. 네. 네, 거기다가 이제 등록을 하신 다음에 그럼 나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상품을 팔아야 될지 이제 소싱 단계로 넘어가야 되니까 뭐 지금은 구글이나 네이버만 검색을 해도 건강기능식품 아니면 건강식품 B2B 몰, 뭐 도매몰 이렇게 검색만 하셔도 좀 소싱할 수 있는 업체들이 되게 많아요. 도매몰을 그럼 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쵸. 도매몰을 건드려야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은 소매 단계만 좀 플레이를 하다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은 도매몰을 아예 구축 준비 중에 있거든요. 지금 거의 다 세팅은 다 됐는데 만약에 정말 찾기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추후에 좀 한 7월 20일 이내로 제 도매몰도 한번 이제 오픈을 할 예정이긴 하거든요. 만약에 정말 상품 소싱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 자사 상품도 거기다가 업로드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상품들로 쉽게 한번 소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소싱을 하셔가지고 일단 상품 등록 단계부터 먼저 거치는 거죠. 그럼 일반적으로 그냥 국내 위탁이랑 비슷한 거네요? 비슷하죠. 그냥 도매매나 네. 도매국에서 소싱을 하는 건데 달라지는 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그냥 도매몰을 찾아가지고 네. 거기서 소싱을 하는. 다만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도매몰마다 도매국 같은 경우에는 소매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네. 뭐 아무나 거의 가입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건기식 도매몰 같은 경우에는 이 최저가가 좀 깨지는 거에 있어서 그 도매몰 업체분들이 좀 민감해요. 왜냐하면 도매 공급을 해주시는 제조업체들이 기준 단가를 이제 조금 세팅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거를 무너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회원 가입제로 승인을 해주는 데가 있고 아예 승인을 막아버린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가입이 가능한 업체들이 지금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왜냐면은 이게 하나씩 그 다리를 걸쳐놨어요. 그러니까 교육을 뭐 다른 걸 들어야 된다던가 아니면 뭐 사업자 등록증을 승인을 하더라도 아예 그 자체적으로 지금 회원 가입 자체를 막아놓은 거죠. 그래서 네, 몇 군데 업체들은 아직도 지금 일부 업체들이 이제 도매몰인데 그냥 일반 사업자 등록증이랑 건강기능식품 영업 신고증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네. 가입이 가능한 거죠. 일반 오픈되어 있는 도매몰 대비해서는 상품 소싱이 조금 까다로운 단계가 있지만 그만큼 소싱을 했을 때 어느 정도는 위탁 판매로도 충분히 가능한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그럼 대표님이 도매몰을 지금 운영을 하실 거라고 그랬는데 네. 거기서 이제 소싱을 하면 네. 진짜로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아이템이 있을까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요즘엔 컨셉 원료로 해가지고 네. 제가 좀 제조를 여러 가지 상품들을 좀 꽤 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저랑 제휴를 맺고 있는 저한테 또 배우신 분들이 또 제조까지 하시는 분들인데 원료의 컨셉은 괜찮아요. 근데 이분들이 그냥 도매로도 한번 공급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이분들 상품을 떼오셔가지고 그 컨셉 원료라는 것이 요즘에 이제 네이버에 굉장히 키워드 경쟁 강도가 낮은 상품 원료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것들은 이제 건기식은 아니고 건강식품류 요걸로 판매를 하시다 보니까 사실 되게 건강기능식품 영업 신고증도 필요 없습니다. 일반 상품처럼 업로드 해놔가지고 바로 판매 가능해요. 요런 거 떼가지고 팔면 돈 되죠. 네. 그러면 일단은 시작하기에 나쁘지 않은 그쵸. 거예요? 아니면은 돈도 벌 수 있는 거예요?
시작하기 나쁘지도 않고 네. 돈도 벌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거는 어디서 저희가 들어가 보면 되죠? 지금 제가 아직 오픈을 안 해놨습니다. 네. 지금은 상품 업로드를 거진 다 해놨고 지금은 이제 결제 시스템 연동을 거의 다 마무리 해놨고요. 그럼 백형 TV 들어가 보면은 조금 있으면 오픈하겠네요. 그쵸. 그쪽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 네. 네. 어쨌든 이게 유통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구매대행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어차피 사람의 힘을 모아서 진행을 하면은 물량도 늘어나고 그쵸. 그렇게 되면서 그 마진도 점점 더 좋아지고 선순환이 되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뭐 교육도 하고 유튜브도 하시지만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좀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짓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대표님께서는 지금 3개월 만에 1억을 내시고 네. 그 뒤로 지금 1억에서 2억을 꾸준히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이 꾸준히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네. 제 생각에 좀 어려워요. 아, 그쵸. 예, 어렵죠. 예, 예. 네. 그래서 혹시 꾸준히 할 수 있는 대표님만의 비결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이게 멘탈적인 것도 중요하기도 하고 판매 루트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특정 플랫폼에서는 로직의 변동 때문에 저희가 매출이 이 플랫폼에서 떨어지면 내 비중이 높았을 때 제 멘탈도 같이 흔들린단 말이죠. 대부분의 사업자분들이 그럴 거예요. 근데 요거를 플랫폼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이 매출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판매 루트의 다각화 필요한 거죠. 다각화를 하면 오히려 매출이 더 상승했지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유지 혹은 상승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계속 공부하고 네. 그리고 거래처도 뭐 새로운 데 있는지 찾고 그리고 내가 판매할 수 있는 전략도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 공부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렇게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네요. 네. 공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상품이 좀 잘 팔리면 사실 이 팔리는 상품들을 보고 먼저 제안이 와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사실 여기서 뭐 저희가 첫 거래에 있어서는 마인드를 좀 다르게 먹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내가 그래도 소매몰에서는 적어도 한 2만 원짜리 팔아가지고 내가 만 원에 떼오는 거 10,000원 먹었는데 이 사람들은 나한테 거의 13,000원에 좀 달라고 하네요. 나의 마진폭이 10,000원이었는데 3,000원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되게 얄팍한 마인드로 뭐 마진 줄어들어가지고 공급 안 된다. 마진 줄어가지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첫 물꼬가 틀면 이 사람의 또 다른 레퍼런스를 보고 다른 분이 저한테 또 연락이 와요. 그러니까 즉 첫 거래에 배부르기보다는 이게 좀 박리담의 구조일 수 있겠지만 좀 확장의 규모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진이 좀 적더라도 처음에는 물량을 늘리자는 마음으로 그렇죠. 물량은 늘리는데 그 거래처를 하다 보면 여기서 또 본인들만 특가도 진행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체적으로. 저희는 사실 도도매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하면은 몇천 원 떼기더라도 물량으로 이분들이 오히려 더 잘 빼주기 때문에 결국 내가 한 플랫폼에서 판매하던 거에 추가 플러스 알파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알파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난 원래 여기서 이 정도 팔고 있었는데 좀 적게 줘야 되면 마진이 막 별로 안 나와서 에이 안 할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 대표님은 지금 판매를 어디 몰에다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사실 벤더사들이 좀 있어요. 벤더사 제 상품을 납품을 하는 거죠. B2B로만 하시는 거예요? B2B도 하고 대부분 이제 뭐 저도 당연히 소매도 하죠. 스마트 스토어도 하고 쿠팡도 하고 이제 공동구매 어플들이 유명한 게 있잖아요. 제이슨 그룹에서 하는 뭐 공구마켓, 심쿵 할인, 올웨이즈 이런 데 다 하죠. 나가기도 하고 이제 또 다른 벤더사 분들이 또 있으세요. 그리고 특가 딜만 또 하는 벤더사가 있으세요. 이런 거 잘 찾아야 돼요. 검색을 한 군데에서만 하면 안 돼요. 검색 기반 플랫폼은 네이버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구글도 있지만 검색하는 건 오픈 채팅방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계속 한 곳에 매몰되지 말고 계속 다각화로 생각을 하면서 서칭을 하다 보면은 얻어 걸려요. 그냥 계속. 근데 그거를 막 한 번 했다고 안 찾아지네 막 하는 게 아니라 이 타고 권법이라고 타고 들어가다 보면 이게 있었네 저게 있었네 괜찮은 소싱처가 많이 나올 수 있죠. 와 근데 이런 것들도 저희는 또 그 유럽 구매 대행 채널이다 보니까 뭐 그냥 스마트 스토어나 오픈마켓 하라고 하니까 그것만 하지 말고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구마켓이나 이런 곳에서도 우리 상품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 공구마켓 같은 경우에는 저렴하기 때문에 대량으로 벌크 단위로 또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들 다이렉트로 또 연락이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아예 조금 더 이제 공격적 단가로 좀 드리기도 하고 첫 거래가 성사가 되면 다음 상품들의 그 제안을 드릴 때 거기서 좀 마진을 더 얹혀서 우리가 좀 공급을 해줘도 이제 이미 신뢰가 좀 쌓여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가능합니다. 이게 되게 원초적인 방법인데도 이걸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 대부분 안 하시는 분들이 귀찮으니까 귀찮은 거를 벗어나야 된다. 사장님은 다 해야 된다. 초보자분들도 그런 좀 매몰된 시각만 벗어나면 사실 누구든 다 우선 벌 수 있는 구조가 나올 수 있죠. 제가 요새 뭐 별로 촬영은 많이 안 하지만
우리 대표님들 중에서도 월 매출 1억 이상이 되는 분들만 거의 찾아뵙고 있어요. 아, 네네.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네. 이게 1억 이상이 되는 분들은 지금 유튜브에 나와 있는 정보만으로 시작을 했지만 뭔가 자기만의 노하우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게 웃긴 게 다 똑같아요. 유통이라는 기준 아래 진짜 이거를 그냥 저냥 하는 게 아니라 사업으로 접근하는 그 마인드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아, 그럼요. 그래서 저도 지금 대표님도 뭐 1년 반 정도밖에 안 된 거지만 어떻게 보면은 네. 이렇게 사업화 시키는 과정들을 들어보니까 뭔가 되게 고민이 많았고 그리고 실행하면서 사업을 진행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근데 어려운 거는 매한가지예요. 그쵸. 이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사람은 아는 만큼 받아들이는 게 크다고 대표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겠는데 우리 구독자분들이 듣기에는 어려울 수 있단 어려울 말이에요. 수 있죠. 예,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하나하나 다 쪼개보세요. 쪼개보면은 그 내용들 속에서 정말로 많은 내용들을 해주셨으니까 이런 분들도 있어요. 쪼개서 하나하나 필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영상을 시청을 하면은 되게 받아들여지는 게 많지 않을까. 이런 방법들을 배우면 화장품도 그렇게 판매를 할 수 있다. 그쵸. 그러면은 화장품은 두드러기 안 나는 정도만 만들어가지고 마케팅 태워가지고 그걸 어떻게 소비자 네, 우리 구독자분들 잘 아시겠죠? 네, 이제 제가 다 뻘거먹었습니다. 네.